여러분, 앨런 튜링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는 전쟁 영웅이자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구한 바로 그 사회로부터 비극적인 처벌을 받은 인물이죠. 아니, 대체 어떻게 1,400만 명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튜링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역설이고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천재가 어떻게 우리 디지털 세상에 첫 페이지를 썼는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천재성은 정말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셔번 스쿨에서는 다들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 혼자 수학과 과학에 푹 빠져 있었고, 케임브리지에서는 당연히 우등생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프린스턴에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이게 사실 진짜 기계는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종이 위에 그려진 상상 속의 기계였죠.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규칙만 주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는 만능 기계가 있다면 바로 이 생각.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의 이론적인 조상,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인 스마트폰, 책상 위 노트북,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AI까지 그 모든 걸 움직이는 언어의 첫 문장을 바로 앨런 튜링이 쓴 셈이죠. 그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좀 실감이 나시나요? 자, 이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이론의 세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가장 긴박하고 위험한 현실 속으로 튜링의 1급 비밀 임무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곳 블래칠리 파크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골 저택 같지만 사실은 당대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정보전쟁을 치르던 최고 기밀본부였죠. 그리고 이 기계가 바로 그 전쟁의 항방을 바꾼 튜링의 발명품, 봄베이입니다. 당시 나치는 자신들의 암호, 애니그마가 절대로 뚫릴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바로 그 철옹성 같던 암호를 깨부수기 위해 태어난 기계였죠. 그럼 이 기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역사학자들은 튜링의 암호 해독 덕분에 전쟁이 최소 2년은 단축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그냥 시간이 아니죠. 이걸 사람 목숨으로 환산하면 무려 1,400만 명입니다. 1,400만 명의 생명을 구해낸 거예요. 그의 지성 하나로. 게다가 이건 일회성 성공이 아니었어요. 작전이 한창일 때는요, 하루에 해독하는 독일군 메시지가 무려 4,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요.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당연히 엄청난 대우를 받았어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튜링의 삶은 이제부터 가장 비극적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52년, 튜링은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중대한 외설 행위라는 죄목으로 체포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습니다. 아니, 방금 우리가 본 그 전쟁 영웅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유죄 판결 뒤에 국가는 그에게 정말 끔찍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감옥에 갈 거냐 아니면 치료를 받을 거냐. 여기서 치료라는 건 사실상 화학적 거세였어요. 1년 동안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였죠. 그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서 후자를 택했지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 기밀에 다뤘다는 이유로 모든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죠. 생각해보세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켜낸 사람이 이제는 그 비밀 때문에 안보 위협 인물로 찍혀버린 겁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그의 이름이 다시 빛을 보기까지 정말 길고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54년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이었어요. 하지만 유서 한 장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한 사고였다, 심지어 암살당한 거다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아직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의 명예가 회복되기까지는 보시다시피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974년에서야 그의 전쟁 공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9년에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그리고 마침내 2013년
여왕이 특별 사면을 내리면서 범죄자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게 된 겁니다. 정말 길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그 어떤 오명으로도 가릴 수 없었죠. 그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동, 바로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아버지였습니다. 튜링 머신으로 컴퓨터의 개념을 만들었고, 튜링 테스트로 인공지능에게 생각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죠. 2009년 영국 총리가 발표한 공식 사과문의 한 구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어쩌면 그가 겪었던 부당함과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